안녕하세요. JS모터스 하대표입니다. 오늘은 중고차를 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질문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중고차를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중고차를 싸게 사는 방법은 사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광고를 자주 보는 거죠. 광고라는 게 유튜브 방송을 자주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많이들 보시는 사이트, 예를 들어 SK 엔카나 KB 차차차 이런 대표적인 사이트들이 있겠죠. 이런 사이트를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차종에 대해서 계속 보는 겁니다. 하루를 투자해서 보실 수도 있고 이틀, 3일 이런 식으로 투자해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저희 중고차 딜러들은 거의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광고를 매일 보고 경매장을 보고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니까 사실 그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차종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선별해서 차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도 소비자랑 같아요. 저도 어차피 차를 사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님들이랑 같다는 얘기죠. 차를 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차를 많이 보다 보면 그 중에서 눈에 익고, 그 다음에 옵션들 다양하게 보다 보면 이 차종이 그래도 괜찮은 차종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캐치를 해서 차를 결국 가져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있다 라기보다는 그냥 자주 본다. 그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차종을 선택할, 좀 어떻게 보면 안목이 좀 넓어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 많은 차 한 몇 킬로부터 위험할까, 또는 한 몇 킬로 정도 사는 게 적당해요 라고들 좀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어차피 예산안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아니면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딱 예산안 안에서 자기가 좀 중점적으로 보는 거를 좀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연식, 두 번째는 키로수, 세 번째는 사고 유무, 네 번째 옵션, 등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키로수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20만 킬로짜리 키로수를 샀지만 고장이 안 날 수가 있고, 누군가는 5만 킬로짜리를 샀지만 고장이 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5만 킬로짜리를 사서 고장이 안 나고 쭉 오래 타실 수도 있고, 내가 예산안이 적어 키로수 많은 한 20만 킬로, 18만 킬로, 아니면 20만 넘는 키로수들을 사셔서 불과 한 달도 안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넘어선 시점에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이게 사실 키로수를 정의하기가 좀 애매한데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중점적으로 보는 게 연식을 제일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단순 예로 20만 킬로를 20만 킬로가 아니고 예를 들어 2018년식에 한 8만 킬로가 좋냐, 아니면 2022년식에 13만 킬로가 좋냐라고 한다면 저는 후자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연식이 제일 먼저 받침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키로수를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제 입장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안을 설정한 범위 내에서 8만이 낫냐, 10만이 낫냐, 12만이 낫냐, 이런 거보다는 일단 연식을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키로수 내에서 그 다음을 이제 키로수로 보시는 게 어떤가. 하여튼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단순 교환은 어느 정도까지 괜찮나요? 아니면 유사고 차량은 사도 되는 것인가요? 이런 사고차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의견을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저는 사실 완전 무사가 무조건 좋다, 아니면 사고차가 무조건 안 좋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다 보면 사고차인데 내가 원하는 옵션들이 다 들어갔고, 아니면 사고차이지만 생각보다 수리가 잘 된 차량이 있을 수가 있고, 이렇다 보면 사고차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왜냐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완전 무사고 차량이랑 동급으로 놓지는 않거든요. 다 그 이유가 있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사고차라고 해서
차가 안 나간다, 아니면 차가 무조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선입관보다는 사고차에도 내 상황에 맞게 설정을 잘 하신다면 사고차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고가 없는 차량들을 고르시는 게 대표님들 차를 뭐 자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 뭐 사고차에 대해서든 아니면 뭐 사고의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부분 사실 좀 교환 부위가 별로 없는 쪽, 뭐 있어봐야 뭐 한두 개 정도 쪽으로 많이들 가시겠죠. 근데 중고차를 하다 보면 한두 개는 너무 빈번하게 많이 생기고, 한두 개 정도로는 사실 그렇게 큰 사고도 아닙니다.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키로수가 한 40km, 50km 정도 되는 속도로 차량을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보면 문 하나만 나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보다 보면 보통 여러 개 나간다든지, 아니면 좀 더 큰 사고 같은 경우는 뭐 엄청 깊게 들어와서 주요 골격 사고까지 일어난다든지, 약간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휀다 하나 교환, 당연히 문 하나 교환, 이걸 꼭 사고로 안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정도 사고는 거의 너무 빈번하게 자주 일어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도색도 아예 안 들어간 차, 아니면 조금의 뭐 판금이나 아니면 덴트도 없는 차, 이런 차를 구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 않고, 물론 뭐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덴트도 아예 안 들어갔고 어떠한 도색 흔적도 없는 차량들이 있지만, 그런 차는 대체적으로 좀 비싸죠.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저희 중고차 딜러들도 차를 고를 때, 뭐 고객님 차, 뭐 대표님들 차를 고를 때 막 완전 무사고만 차를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그에 맞는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저희가 사서 팔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뭐 결론은 사고차에도 나쁘지 않을 수 있고, 근데 무사고차가 좀 더 판단하기는 쉬울 수 있다. 근데 저는 사고차도 좋아하고 사고차도 잘 타기도 하고 합니다. 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옵션 많은 차 중에서 진짜 필요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필요한 옵션,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노라마 썬루프, 이거는 나중에 못 넣죠. 그렇기 때문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는 차량들만 많이들 고르십니다. 근데 파노라마 썬루프에도 뭐 단점들도 존재하겠죠. 뭐 예를 들어 풍절음이 없는 차들보다 좀 심하다든지, 아니면 잡소리가 좀 차 내부에 좀 많이 들릴 수가 있다든지, 당연히 뭐 위에가 뚫려 있으니까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내하시면서 타시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그거에 반대로 좀 질리시는 분들, 그런 것들이 싫다, 실제로 파노라마 썬루프를 써봤더니 별로 열지 않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물론 그거를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대체적으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옵션 가격만큼은 거의 다 물고 가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좀 위치를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좀 좋은 옵션들 같은 경우,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좋기는 좋은데 조금 약간 좀 계륵 같은 존재기도 하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있으면 좋긴 좋아요. 근데 어쨌든 돈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만약 있는 걸 살래 없는 걸 살래 하면 당연히 저는 있는 걸 사겠지만, 약간 돈의 예산 안에 잘 선택하셔가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중요히 생각하는 건 좀 안전사양 중에 스마트 센서나 아니면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그런 옵션, 안전사양에 대한 옵션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뭐 키로수가 많이 오버됐을 경우에 작동을 잘 안 하는 부분, 60km 이상부터는 뭐 실험 영상 같은 걸 보면 긴급 제동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사실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이런 기계한테 맡기면서 운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나 전방 주시는 잘 해야 되고, 언제나 위험성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세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을 때에 나쁠 건 없기 때문에 그 안전사양의 장치는 저는 넣을 수 있으면 넣은 걸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이것도 언제나 예산안에 따라서 선택을 못 하시는 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전방주시는 잘해야겠죠. 언제나 안전운전이 최고의 덕목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뭐 중고차 가격 왜 같은 차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자면 사실 세상에 진짜 같은 중고차는 없습니다. 다들 좀 뭔가 달라요. 옵션이 다 동일할 수도 없고 색상이 동일할 수도 없고 아니면 뭐 사고 유무 아니면 연식, 키로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동일한 차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안에 따라서 언제나 차를 이제 고르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딜러들이 그 차를 가지고 올 때 뭐 똑같은 금액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키로수를 중요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옵션을 중요시 생각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뭐 연식을 중요시 생각하는 분들에 따라서 다 각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그 차를 입차를 봐서 뭐 경매장 같은 경우 입차를 봐서 그 차를 선택을 해서 가져오는 경우, 또 때로는 그 판단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시세보다 좀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세보다 낮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가 똑같은 차도 없지만 만약 똑같은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각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가격대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를 고르실 때는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광고 많이 보고 또 그러다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시야가 넓어지면서 이 차는 조금 내 조건에 맞지 않다, 내 조건에 맞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좀 싼 차, 최저가의 차량들만 고르다 보면 이게 좀 다 이유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최저가가 안 좋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막상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조건들을 다 갖췄을 때 최저가를 찾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최저가를 보러 가셨는데 가까운 위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먼 위치 같은 경우는 한번 가셨는데 또 갔더니 또 막상 뭔가 모르게 그 실내 내장재의 상태나 아니면 엔진의 소음 아니면 뭐 외부 상태의 좀 뭐랄까 그런 것들이 조금 나랑 안 맞는 차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너무 최저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발품을 파셔서 여러 차종들을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위에 차종들도 너무 돈에 국한되어 가지고 최저가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좀 잘못된 차를 고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좀 폭넓게 보셔야 괜찮을 수 있다. 너무 비싼 차를 당연히 보러 가시는 건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막 최저가만 또 보러 가시는 경우도 시간 낭비를 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중고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문의사항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저는 JS 모터스 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